여러분은 아이 기침이 심할 때 집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가습기도 틀고 코 관리도 해줬는데 그래도 기침이 계속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호흡기 질환을 자주 겪다 보니까 처음엔 막연히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정용 네블라이저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가 진료 후에 흡입약을 받아오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집에 두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공유해볼게요. 보통의 날들. 네블라이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액상으로 된 약을 잘게 분무해서 마스크나 마우스피스로 흡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기인데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흡입약을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흡입약은 아이 상태에 따라 다르게 처방되는데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처럼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약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독감에 걸렸을 때였어요. 그날 진료를 보고 독감약을 먹고 있었는데 밤이 되면서 기침이 심해지고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필 공휴일이라 원래 다니던 병원은 문을 열지 않아서 부랴부랴 공휴일 진료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후두염을 진단받고 처음으로 아이가 병원에서 흡입치료를 받게 됐어요. 문제는 공휴일이 붙은 주말이라 평일처럼 바로 진료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전날처럼 밤에 또 심해질까봐 마음이 정말 불안했는데 집에 네블라이저가 있으니까 병원에서 받아온 흡입약을 집에서도 쓸 수 있었어요. 물론 호흡곤란 상황이라면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바로 진료를 보는 게 먼저인데요. 실제로 저희 아이도 새벽에 갑자기 쿵쿵거리는 기침을 하고 숨쉬기 힘들어해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크룹 진단을 받았고 응급실에서 호흡기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가정용 네블라이저는 정말 필요한 상황에 병원에서 흡입약을 받아왔을 때 그 약을 집에서도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알아볼 때도 고민이 많았어요. 시중에 가정용 네블라이저 종류가 꽤 많더라고요. 휴대용 제품은 무선이라 이동이 편하고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인지 자는 아이에게 해주는 영상을 본 적도 있었고요. 네블라이저는 아이가 직접 흡입하는 기기라 약이 닿는 부품을 분리해서 세척하기 쉬운지 제품 설명서 기준으로 열탕 소독이 가능한 부품이 있는지 먼저 봤어요. 그리고 아이가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기 어려울 수 있어서 흡입하는 동안 약이 일정하게 분무되는지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컴프레셔 방식의 네블라이저였어요. 컴프레셔 방식은 바람의 압력으로 약물을 잘게 분무해서 마스크로 흡입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인데요. 물론 소리도 좀 있고 유선이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는 병원에서 흡입 치료를 할 때 거부가 정말 심했는데 그래도 집에서는 소파에 앉아서 좋아하는 책이나 사진을 보면서 사용하니까 생각보다 큰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는 아이에게 해주는 방식보다는 아이 상태를 보면서 처방받은 시간과 방법에 맞춰서 사용하는 쪽이 제 기준엔 더 맞았어요. 흡입약 종류에 따라 사용하고 입안을 헹구거나 얼굴을 닦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정리하면 가정용 네블라이저는 기침이 심할 때 아무 약이나 넣어 쓰는 게 아니라 아이가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를 보고 병원에서 흡입약을 받아온 날 그 약을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기기였어요. 특히 주말이나 밤처럼 바로 다시 진료를 보기 힘든 시간에는 막연하게 불안해하며 지켜만 보기보다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다는 점이 마음을 덜 막막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호흡기 증상이 잦았던 저희 집에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네블라이저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